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이 말하는 스마트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혹시나 이 영상을 클릭을 했지만은, 우리 자녀 스마트폰 써도 상관없다. 스마트폰을 쓰거나 스마트 기기를 썼을 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사실 제 영상, 지금 이 영상은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저는 학생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신경과학자분들도 진짜 지금 쇼츠나 쇼폼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 문제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규제에 대한 법안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SNS 같은 것도 미성년자는 접속을 못하도록 뭐 이렇게 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실제로 문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이 공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 가지만 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옛날 우리 PC방에 갔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저 세대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이렇게 가서 게임을 하고 놀던 시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시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게임과 내가 원하는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주문이나 전화, 문자, 뭐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마다 모든 그런 순간순간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PC방을 간다고 치면은 어쨌거나 컴퓨터 앞에 가야 되고요. 뭐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플스방이라고도 있었어요. 전 대학생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공간을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상 체계라고 하나요?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려고 했을 때 금방금방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고스러움이 없죠. 내가 뭔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스마트폰 열어서 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저희 시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도 체크카드를 잘 안 썼거든요. 당시엔 현금이었거든요. 체크카드를 썼던 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체크카드 진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체크카드를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배달 어플 쓰는 거 정말 잘 쓰잖아요. 저 때는 배달 음식 시켜 먹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주소 얘기하고 여기로 갖다 주세요. 돈 내고 뭐 이렇게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나 돈 쓰는 거나 이런 게 스마트폰 보급이 좀 잘 되고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쉬워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즉각적인 보상과 즉각적인 뭔가 만족이 되어진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하려고 앉으면은 공부는 당장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정확히 당장 이해 못했을 때 문제 푸는 게 정말 고역이거든요. 내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못 견뎌요. 힘들어해서.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인 겁니다. 공부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가 다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을 쓰는데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공부 잘하는 애들도 스마트폰 쓰고 다 하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쓰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스마트폰을 쓰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잘 보면요. 스마트폰을 쓰거나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필요할 때만 써요. 말 그대로 도구로만 써요. 공부에 이용할 도구로만 쓰지 그걸로 시간을 빼앗기거나 본인 시간 낭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전교 1, 2등 보세요. 무섭게 공부해요. 그 공부하는 방식이 스마트하지 않아요. 클래식하게 공부해요. 그냥 똑같이
써보고 이해하고 말해보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지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 못한 애들은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은 오히려 좋은 휴대폰과 좋은 스마트 기기를 써서 성적이 올랐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기는 한데 딱 한 가지, 굳이 한 가지만 굳이 꼽자면은 이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부도 보상 체계가 있어요. 풀었을 때 풀리면 기분 좋고 내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이해가 되면 너무 짜릿하고 이런 보상 체계가 있는데 그 보상 체계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가 날려먹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과 저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까지 딱 보면은 진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애들과 아닌 애들이 딱 보여요. 그게. 공부 진짜 안 돼요. 꽤 오랜 시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조금씩 쫙 쪼여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시스템화가 되는 거지.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 저는 좀 뭐 있겠지만은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저는 딱 이 한 가지 때문에 스마트폰 쓰는 것을 조금 늦춰라.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할 거면은 부모님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시면은 아이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이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